자, 지구 시스템이야. 시스템이 뭐냐면 자연과 봐봐. 계라 그러는데 여러 구성 요소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계를 균형을 유지하는 체계를 갖다가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계는 봐라. 옆에 나왔어. 시스템은 두 개 이상의 구성 요소가 모여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집합체다. 그러면 시스템은 여러 개의 작은 시스템으로 구성될 수 있다. 특히나 지구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계는 직권, 수권, 기권, 직권, 수권, 기권, 그렇지, 생물권, 외권까지 포함시켜서 한 5개의 구성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체계를 갖다가 지구 시스템이라고 해. 이해됐어? 봐봐. 여기 너무 반짝붙었다. 아까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보자. 에?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보면 첫 번째 지구계가 있어. 지구 시스템. 지구 시스템이 있어. 근데 여기서 시스템을 따라 우리나라 말로는 한문으로는 계라고 해. 계. 근데 계는 뭐라 했어? 여러 구성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체계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해? 계라고 해. 에? 근데 다른 말로는 시스템이야. 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 우리 우주에서 보면 우리 은하에서도 어디에 속해 있어? 태양계도 시스템이야. 에? 그리고 태양계에 있는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야. 태양계는 또 어떻게 돼 있어? 항성인 태양과 행성. 이게 항성의 조건이 있어. 스스로 빛을 내야 돼. 그리고 운동 중심이어야 돼. 얘가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를 차지해.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돌려고. 그리고 이제 행성은 뭐냐? 둥그려야 되고 지배적인 천체가 되고 태양 주위를 공전해야 돼. 갖고 수금지와 목토 차례가 있지. 그리고 소행성. 행성보다는 크기가 작아. 그러지만 태양 주위를 공전해. 그리고 해성은 얼음과 먼지로 이루어져가지고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해. 헨리 해성은 니들이 평생 한번 볼 수 있을까 말까요? 공전 주기가 72년, 76년 되니까. 그리고 위성이 있어. 위성은 뭐야? 또 행성 주위를 공전하는 천체야. 갖고 지구에 위성이 뭐 있어? 달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태양, 행성, 위성, 소행성, 해성 등의 여러 천체들이 서로 중력으로 유지되는 체계를 갖다가 다른 말로는 중력으로 유지된단 말이에요. 중력으로. 그러다 보니까 역학 시스템이라고 해요. 힘에 의해서 유지되기 때문에 몰라도 돼. 그냥. 그리고 이제 우리 생명체가 살고 있는 것이 지구지. 지구는 봐라. 지구 시스템이 있는데 뭘로 돼 있어? 뭘로 돼 있어? 야, 땅, 물, 공기, 그 다음 생명체 등의 여러 구성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으로서 태양계라는 더 큰 시스템에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다. 이해됐지? 우리가 땅은 뭐야? 직권이잖아. 물은 수권이잖아. 공기는 기권이잖아. 생명체는 생물권이야. 근데 여기다가 뭐까지 포함시키면 우주.
우주까지 포함시켜. 우주를 지구 바깥이라서 외권이라고 해요. 이런 구성 요소가 있어. 갖고 이런 구성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체계야. 근데 이 지구 시스템도 지구계도 태양계의 하나의 구성 요소야. 이해됐지? 그래가지고 금방 했잖아.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는 땅, 지권, 물, 수권, 공기, 기권, 그 다음에 생물, 생물권, 그리고 우주, 외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봐라. 자, 첫 번째,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동물, 식물, 미생물은 뭘로 되어 있다? 생물권. 그리고 대기 밖의 우주 공간, 태양, 달, 지구, 자기장 등은 외권이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은 질소 78, 산소 21, 아르곤 0.93, 이산화탄소 0.03은 기권이고, 지구에 분포하는 물, 해수, 빙하, 지하수, 강과 하천 등은 수권. 그 다음 지구 표면과 지구 내부는 암석 토양으로 구성된 게 지권이야.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각 권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그러면 첫 번째 지권이 있어. 지권은 땅이야, 땅. 우리가 지구 표면하고 내부를 포함해. 지구 표면하고 내부를 포함하는데, 자, 첫 번째 성분은 겉부분은 뭘로 되어 있다? 지각이나 멘틀은 뭘로 되어 있어? 가벼운 광물인 옛날에 마그마 바다 때 밀도 차이에 의해서 가벼운 물질은 뜨고 무거운 물질은 가라앉았지. 갖고 멘틀하고 핵이 분리됐단 말이야. 갖고 지각과 멘틀은 뭐야? 가벼운 규소한염 규소하고 산소를 내겠다. 그리고 핵은 밀도가 큰 누구? 철과 니켈이 가라앉아서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성층 구조를 보자. 깊이에 따른 층구조. 성층 구조는 잘 봐라. 성층 구조는 구성 물질과 물질의 상태에 따라 구성 성분과 뭐에 따라 고체, 액체, 기체 상태에 따라 뭘로 나눈다? 지각, 멘틀, 외핵, 내부로 구분한다. 그럼 봐. 선생님이 성층 구조를 한번 제대로 해줄게. 봐라. 이렇게 돼 있어. 지각은 얘들아 높이 솟은 곳은 밑으로도 많이 파고들어 있어. 이걸 대륙지각이라고 해. 이걸 해양지각은 위에도 얇아, 밑에도 얇아. 보통 이게 평균 35km. 얘가 5km. 그리고 얘가 뭘로 되어 있냐? 아이씨, 짜증난다. 얘가 화강암지. 밀도가 2.7g/세제곱센티미터. 해양지각이 현무암지. 현무암은 철과 마그네슘 많이 포함하고 밀도가 더 커. 밀도가 3.0g/세제곱센티미터. 두께는 대륙지각이 더 두고, 그렇지만 밀도는 누가 더 크다? 현무암질로 된 해양지각이 더 크다. 그 다음 우리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얘들아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될까?
지하 깁스 한번 들어가지고 뭐가 될까? 고온, 고압, 고밀도가 됩니다. 온도도 올라가고 압력도 올라가고 밀도도 증가해. 그러면 멘틀은 전체 부피의 80%를 차지해. 그리고 단란함들도 들어있어. 하고 3.3g/cm. 이해됐어? 밑으로 내려갈수록 밀도는 커져. 그리고 전체 부피에 누가 제일 많이 차지한다? 멘틀. 그런데 얘들은 화강암질, 현무암질, 그 갈라암질로 되어 있으니까 규산형 강물이야. 그리고 외액은 무슨 상태야? 액체 상태다. 액체 상태다. 철과 니켈로 되어 있었고 밀도가 10g/cm. 우리가 지구 내부 구조가 지각, 멘틀, 외액, 내액으로 되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 뭘 이용해? 지진파를 보관 지구 내부 구조를 갖다가 연구해. 어떻게 했냐? 봐라. P파하고 S파가 있어. 진동이 발생한 지점, 지진이 발생한 지점에서 P파, S파는 동시에 들려. 근데 왜 P파야? 프라이머리 웨이브야. 얘는 세컨더리 웨이브야. P파가 먼저 도착해. 속력이 빨라. 그리고 S파는 속력이 느려. 그러다 보니까 S파가 함께 얘가 한 7, 8km/s 1초에 7, 8km가 버려. 얘가 한 3, 4km가. 근데 얘는 P파는 종파야. 얘는 홍파야. 얘는 속력이 빨라. 속력이 빠르니까 피해는 적어. 진폭이잖아. 피해는 적어. 근데 얘는 고체, 액체, 기체 다 통과해. 얘는 속력이 느려. 대신 진폭은 작아. 진폭이 커. 그 피해가 심해. 그리고 얘는 뭐만 통과해? 고체만 통과해. 멘틀까지는 P파, S파 다 통과해. 그럼 둘 다 뭘로 이루어졌다? 고체. 근데 외액에서 이렇게 P파의 속력이 이렇게 되는 거야. 변하는 점이 딱 세 군데가 있어요. 세 군데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경계가 되는 점이 몇 개가 있다? 세 개가 있다. 그러면 몇 개의 친구를 이루어진다? 하나, 둘, 셋, 넷. P파는 밀도가 크면 클수록 빨라. 근데 외액을 P파는 통과하는데 S파가 통과 못해. 그러면 S파는 고체만 통과하지.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기체 아니면 액체야. 근데 기체면 뻥 뚫려 있겠지. 그럴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외액이 액체구나. 알았어. 근데 내액으로 갈수록 또 내액에 갈수록 갑자기 P파의 속력이 빨라지는 거야. 내액은 고체로 이루어지구나. 알았단 말이야. 이해됐어? 내액은 고체야.
얘도 철과 니켈로 되는데 얘는 밀도가 더 나가 13이. 이해됐어 안 됐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야 그래갖고 우리가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을 쿠텐베르크라는 사람이 발견했다고. 쿠텐베르크 모로비치치라는 사람이 발견했어. 그래갖고 모면이라고 그래. 그리고 뭐 멘틀하고 외계 경계면을 쿠텐베르크면, 그리고 뭐 외계하고 내계 경계면을 레만면이라고 그래. 이해됐지? 그리고 옆에 보충자료를 보자. 첫 번째, 직권의 성충 구조를 분석하는 기준은 지구 내부는 구성 성분을 기준으로 지각, 멘틀, 핵으로 구분되며 핵은 물질의 상태를 기준으로 외액과 내액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봐라. 자, 지각과 멘틀의 경계를 모으면이라고 한다. 그래갖고 모으면은 해양에서는 깊이가 5, 6km이고 대륙에서는 약 35km다. 이해됐지? 누가 두껍다고? 대륙 지각이. 그러나 밀도는 대륙 지각이 적어. 해양 지각이 더 커. 이해됐지? 그래갖고 봐라. 지각은 지구의 겉부분으로 규산염 물질로 되어 있고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구분되는데 대륙 지각은 화강암질,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 멘틀은 규산염 물질로서 주로 갈라암질로 구성되어 있고 고체 상태며 부분적인 용융이 있어. 갖고 뭐가 있다? 연약권이라고 있어. 연약하다. 이거 왜 연약해? 부분적으로 녹아있단 말이야. 갖고 연약권에서 뭐가 일어나?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 그러니까 멘틀 위에 누가 떠있어? 지각이 떠있지. 그러다 보니까 지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대륙 이동의 원동력이 뭐야? 멘틀의 대류야. 이해됐어? 옛날에 뭐 합쳐지고 막 그랬잖아. 초대로 판기아가 생성되고 그랬잖아. 그거는 뭐냐면 멘틀 상단부가 부분적으로 용융 상태야. 녹아있단 말이야. 그래갖고 유동성이 있어갖고 멘틀 위에 지각이 떠있어. 그러니까 멘틀이 대류하면서 지각도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서 대륙 이동이 일어나는 거야. 이해됐지? 이따가 배울 거야. 그리고 직권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한다. 전체 80%다. 멘틀은 외액은 주로 철과 니켈로 구성되어 있고 액체 상태이고 대류 운동에 의해서 열대류에 의해서 이것들이 철과 니켈들은 강자성체야. 강하게 자성을 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의 지구도 커다란 자석이 되어버리는 거야. 지구 자기장이 완성되는 거야. 멘틀 외액의 대류 때문에 뭐가 형성된다? 지구 자기장이 형성되는 것을 추정하고 있다. 옆에 봐라. 지구 자기장은 지구 자기력이 힘을 미치는 공간을 말하며 외액의 운동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왜? 철과 니켈은 강자성체야. 근데 열대류를 하다 보면 마찰이 생겨. 마찰 전기가 생기니까 자기장이, 또 전기장이 생기고 전기장이 생기니까 자기장이 생기는 거야. 이해됐어? 하나의 지구 자기장 없어지지. 그럼 우리 다 멸망한다. 왜? 지구 자기장이 우주에서 오는 대전입자, 해로운 대전입자, 우주선을 다 막아줘. 그러니까 방어벽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보호하는. 이게 없어지면 우리 지구 난리 난다. 그리고 내액은 철과 니켈로 구성되어 있고 고체 상태이고 온도와 압력이 가장 높다. 선생님 말했지? 밑으로 내려갈수록 고온, 고밀도라고. 이해됐지? 자, 그리고 옆에 봐라. 왜 외액만 내액은 고체 상태일까? 일반적으로 물질에 작용하는 압력이 클수록 녹는점이 높다. 내액의 경우 외액보다 온도는 높지만 압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녹는점이 매우 높아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봐봐. 자, 외액보다 내액이 온도는 높아. 그러나 압력이 더 높아. 훨씬. 그러다 보니까 압력이 높으면 녹는점이 올라가. 그러니까 그 녹는점보다 지구 내액의 온도가 낮아. 그러니까 고체 상태로 되는 거야. 이해됐어? 내액은 이해됐죠? 그 다음 보자. 이제 두 번째 기권을 보자. 기권은 뭐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 대기층이야. 기권은 봐라. 지구를 둘러싼 두께 약 1000km의 공기층이야. 그리고 보자. 대기의 99%가 30% 이내에 존재한다. 응? 왜 그럴까?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지. 왜? 지구 중력에 의해서 공기가 잡혀 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지구 중력이 작아지잖아. 이해됐어? 그리고 봐라. 성분은 뭐야? 질소 78, 산소 21, 아르곤 0.93, 이산화탄소 0.03, 기타 등등 있지. 그리고 성충 구조는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에 따라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구분한다.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에 따라. 당연히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는 어떻게 돼? 낮아져. 왜 그럴까? 현준아.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왜 낮아져? 그렇지. 지구 표면에서 복사하는 복사 에너지가 줄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돼요. 얘가 대륙권, 얘가 성층권, 얘가 중간권, 얘가 열권. 그리고 경계면은 뭘 붙이냐? 밑에 거에다가 계면이라고 붙여. 대륙권 계면. 성층권 계면, 중간권 계면입니다. 그럼 보자. 잡아라. 그러면 첫 번째 대륙권은 봐라. 대륙권은 0에서 11km까지야. 지표면에서 11km까지야.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져. 왜? 지구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줄니까. 그러면 자, 밑에는 따뜻한 공기, 밀도가 작은, 위에는 밀도가 큰 차가운 공기. 뭐가 일어나? 대류 현상이 일어나.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 공기의 99%는 어디에 존재한다 했어? 30km 이내에 존재한다 했지. 대류 현상입니다. 수증기가 있어. 구름이 만들어져 갖고 뭐가 일어나?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온리 기상현상이 일어난 곳은 어디밖에 없다? 대륙권밖에 없어. 두 조건을 만족해야 돼. 대류 현상하고 수증기가 있어야 돼. 근데 그 두 조건을 만족하는 곳이 대륙권밖에 없어. 이해됐어? 그다음 이제 그리고 자, 성층권이 있다. 성층권은 11부터 11부터 50km까지야.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져. 만약에 성층권이 없었으면 야, 성층구조는 두 개밖에 안 생겨. 높이 올라갈수록 계속해서 지구 복사 에너지가 줄니까. 그리고 여기 열권은
태양 복층을 직접 받으니까 온도가 올라가긴 안 올라가. 2개밖에 안 생겨. 근데 성층권이 있기 때문에 4개의 층이 생기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성층권은 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있어? 기온이 왜 상승해? 20에서 30km에 뭐가 있어? 오존층이 있어. 오슬인데 얘가 뭘 흡수해? 자외선을 흡수해.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온도가 낮아져야 되는데 얘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밑에가 밀도가 큰 차가운 공기, 위에가 밀도가 작은 따뜻한 공기. 순리 대로 있네. 그러니까 대류 현상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굉장히 안정된 층이야. 그러다 보니까 공기의 수평적 이동이 바람이야. 공기의 수직적 이동이 기류야, 얘들아. 비행기한테 무서운 건 기류야. 그러니까 기류가 안 발생하니까 비행기의 항로로 씁니다. 즉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구름 위를 날지. 구름은 어디서만 생긴다? 대륙권에서만 생겨. 그러니까 대륙권 위를 나니까 성층권을 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봐봐. 그래가지고 오존층은 뭐냐면 20에서 30km에서 자연에서는 흡수하는데 어떻게 생기냐? 얘들아 봐봐. 옆에 보충자리에 오존층 나와있다. 오존은 산소 3개로 이루어진 분자야. 오쓰리야. 자, 얘가 오쓰리가 자외선을 흡수해. 그러면 뭐로 돼? 산소하고 산소 원자로 돼.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때 O2가 O하고 결합하면 O수가 되는. 다시. 자, 그러면 보자. 그리고 이제 중간권이 있다. 중간권은 어디서부터 어디야? 50에서 80이야. 얘가 선생님 그릴 때 제일 온도가 낮아져. 제일 온도가 낮은 부분이야. 마이너스 90도까지 내려간다. 마이너스 90도까지 내려간다. 얘가. 맞고, 자, 중간권은 50에서 80이야.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져. 왜? 지구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줄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봐라. 밑에는 따뜻한, 밀도가 작은 따뜻한 부분. 밀도가 큰 차가운 공기는 위쪽이다. 그러면 밀도가 큰 놈은 내려오고, 밀도가 적은 놈은 뜨지. 아까 대류 현상은 일어나. 그러지만 수증기가 없어. 그래서 기상 현상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리고 자 높이에 따라 기온이 하강하고 대류 현상이 활발하지만 기상 현상은 거의 없다. 왜?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유성우가 나타나. 유성우라는 건 뭐야? 이거야. 여자친구가 별 보면서 오빠 별 따라줘. 그러면 이런 미친년 그러지 마. 별을 어떻게 따? 우리는 과학을 배웠잖아. 유성을 갖다 딴 말로는 별똥별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아주 작은 천체가 지구 중력장에 이끌려 들어와. 갖고 공기의 마찰에 의해서 열과 빛을 내면서 타는 게 뭐야? 별똥별 유성이지. 이게
덜 타고 땅에 떨어지지. 그럼 운석이야. 운석은 하늘에서 내린 로또라 그래. 졸라 비싼 거는 몇십억 가. 근데 싼 거는 싸.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유성으로 만든 있잖아. 목걸이 팔아. 그거 사다 주면 돼. 이해됐지? 유성을 볼 수 있어. 그리고 여기가 온도가 제일 낮다. 왜? 열권부터는 온도가 또 올라가니까. 자, 그리고 열권은 80에서 1000km.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지. 왜? 태양 복수 에너지를 직접 받으니까. 그러면 얘는 밑에 차가운 공기, 위에 따뜻한 공기 있으니까 대류현상 안 일어나. 당연히 대류현상도 안 일어나고 수증기도 없으니까 기상현상 안 일어나. 그리고 여기서 오로라를 볼 수 있어. 오로라는 뭐냐? 대전 입자가 극지방 상공으로 끌려 들어와. 그러면서 극지방 상공의 공기와 충돌하면서 빛을 낸단 말이야. 그게 오로라야. 옆에 나왔다. 오로라는 태양에서 방출된 대전 입자가 극지방 상공으로 진입하면서 대기 입자와 충돌하면서 빛을 내는 현상이야.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이 기권의 역할이 있어. 기권의 역할이 있어. 기권의 역할을 보자. 기권의 역할은 뭐야? 공기가 대기가 없으면 복사평이 일어나긴 하는데 들어온 거 100% 나가는 거 100%야. 하고 기온이 일정한데 낮게 일정해. 그러니까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 그러나 지구와 같이 대기가 있는 데는 온실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복사평형이 일어나는데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있어. 봐봐. 첫 번째, 기권의 역할은 기권의 원실기체, 수증기, 이산화탄소 등은 온실효과를 일으켜 지구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시켜준다. 그리고 유성체가 지표면에 직접 떨어지는 걸 막아주고 오존층이 태양 자외선을 갖다가 차단해준다. 지상의 생물을 보호한다. 그리고 생물의 호흡에 필요한 성분 제공, 산소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해됐지?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뭐가 있냐? 수권이 있어. 수권은 자 봐라. 지구에 존재하는 물로 지표면에 70% 차지해. 바다가 더 많아요, 땅보다. 땅보다 바다가 많다. 그래가지고 분포는 뭘로 이루어졌다? 해수하고 담수로 이루어졌는데 해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담수는 민물이야, 민물. 빙하, 지하수, 강가하천, 강가호수지. 옆에 봐라. 해수가 거의 97.2%야. 거의 해수가 97.2%야. 이 담수가 민물이 2.8%밖에 안 돼. 그리고 그 중에서도 빙하가 차지하는 면적이 2.15, 지하수가 0.62, 강가호수가 0.04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물은 강가호수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물을 아껴 쓸 수밖에 없어. 자, 수권의 물은 대부분 해수로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육수가 차지한다. 육수는 빙하, 지하수, 강가호수 등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성층 구조를 보자. 성층 구조를 보자. 성층 구조는 깊이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기준으로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으로 된다. 근데 봐라. 이렇게 성층 구조는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에 따라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층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때 여기를 혼합층, 여기를 수온약층, 여기를 심해층. 근데 여기에 영향을 주는 놈이 두 개가 있어. 뭐예요? 시원아, 잡았다. 시원아. 빨리 묻어. 자, 봐봐. 두 개가 영향을 준다. 이런 청산 구조를 나타내는 게 뭐야? 태양 복사 에너지하고 태양 에너지하고 바람의 영향을 준다. 근데 혼합층은 둘 다 영향받아. 바람은 겉에만 불어. 그러면 수온 약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는 영향받는데 바람은 안 불지. 심해층은 여기까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못 도달해. 둘 다 안 맞아. 혼합층은 봐라.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대부분 흡수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제일 높아. 그리고 얘는 뭐야? 왜 온도가 일정해 얘들아? 바람이 혼합작용시켜갖고 온도가 일정한 친구들이 있는 거야. 바람에 의해 혼합되어 깊이에 따른 수온이 거의 일정하다. 즉 혼합층의 두께는 바람의 세기에 비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야. 뭐가 있냐면 위도에 따른 층산 구조가 있어. 안 나왔지? 그래라. 위도에 따른 층산 구조는 봐봐. 자, 이렇게 돼. 이게 저위도예요. 그 다음 중위도는 이렇게 돼. 그리고 고위도는 이렇게 돼. 저위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제일 많기 때문에 온도는 제일 높아. 혼합층이. 근데 바람이 적게 불어. 그리고 혼합층의 두께는 얇아. 근데 중위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저위도보다 적어. 그러다 보니까 온도는 낮아. 그렇지만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 근데 고위도는 청산 구조가 안 나타나. 왜? 위에도 차갑고 밑에도 차갑단 말이야. 그러잖아. 그리고 봐라. 이제 수온 약층은 봐라. 수온 약층은 깊이에 따라 수온이 급격히 낮아진다. 왜? 태양 복수 에너지가 밑으로 들어갈수록 줄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수온 약층은 이렇게 돼. 밑에가 밀도가 큰 찬물, 위에가 밀도가 작은 따뜻한 물이야. 그러니까 대류 현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직 운동이 안 일어나.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된 층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혼합층과 이 심해층의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해버려.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의 물질 교환 및 에너지 이동을 억제한다. 미출고. 야, 이 수온 약층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낮아져. 그러면서 대류 현상, 연직 운동이 안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갖고 굉장히 안정된 층이다 보니까
C매칭과 혼합층의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해버려요. 그리고 C매칭은 야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거의 못하니까 수온이 매우 낮다. 그리고 계절이나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다. 그리고 해수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보피를. 그리고 세 번째, 수권의 역할이 있어. 수권의 역할이 있는데, 야, 선생님 뭐라 했어? 물은 비열이 크다. 비열이란 건 물질의 특성인데,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그 물질만의 고유한 성질인데, 비열은 뭐냐? 어떤 물질 1g을 1kg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능량이야. 비열이 크지? 천천히 가야 되고 천천히 냉각이 돼. 비열이 작지? 빨리 가야 되고 빨리 냉각돼. 즉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작아. 그러니까 우리 몸은 7, 80%가 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물은 비열이 큰 편이야. 그러니까 온도 유지가 편해. 그래서 즉 물은 비열이 크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의 에너지를 저장하고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해. 이해됐어? 그리고 해수의 순환과 물의 순환을 통해서 에너지 평형에 기여한다. 저위도에 남는 열을 고위도로 보내줘.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통해서. 그 지구의 복사 평형에 기여한단 말이야. 에너지 균형에 기여한다. 그리고 물과 물에 녹아있는 성분을 생명체에 공급하고 수중생물에 서식처를 제공한다. 이해됐어? 안 됐어? 넘겨.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생물권입니다. 자, 원시지구에서 제일 먼저 뭐가 생긴다 했어?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바다가 열리고 바다에서 생명체가 탄생했다 했지.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생물권이란 건 인간과 미생물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갖다가 생물권이라고 해요. 동물, 식물, 미생물 같은 거. 그리고 분포는 생명체는 직권, 수권, 기권에 걸쳐 분포한다. 지구는 태양계의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으로 알려져 있다. 왜 지구에만 수금지와 목도 천해 중에서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할까? 그렇지. 첫 번째 액체 상태에 물이 있어야 돼. 생명 가능 지대에 걸리는 게 지구밖에 없어. 수금은 태양에서 너무 가까우니까 물이 증발해버리겠죠. 갖고 기체 상태로 존재해. 그리고 화, 목, 토, 천에는 태양에서 멀리 있으니까 태양 곡선이 적으니까 물이 얼음의 형태, 고체 형태로 존재해. 그러다 보니까 액체의 상태로 존재하는 건 지구밖에 없어. 그리고 대기가 적당한 두께가 있어야 돼. 그리고 자기장이 있어야 돼. 그걸 다 만족하는 게 누구야? 지구야. 그래서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지구에만. 이해돼서 기본적인 건 뭐야? 생명이 탄생하려면 액체 상태에 물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그 시간이 충분히 얘가 생명체가 탄생해갖고 진화할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정도면 딱 지구밖에 없단 말이야. 그리고 지구 시스템에서 생물권이 형성된 이후 수권이나 기권의 성분 변화에 영향을 주었으며 직권의 변화, 지구 표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외권은 봐라. 지상으로부터 1000km 이상의 영역으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 공간을 오르는 거라 그래요. 외권이라 그래. 외권으로부터 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구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야. 우리 에너지는 물질은 순환해. 근데 에너지는 흘러가 버려. 밖으로 빠져나가 버린다. 그러면 에너지가 제일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걸 누가 해준다? 태양, 외권이 해준단 말이야. 그래갖고 외권의 지구자기장은
또 태양풍과 우주선을 차단하여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해됐지? 그리고 야, 지구 시스템은 뭐라 했어? 구성 요소 사이에 뭘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시스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계라고 그랬지. 봐봐. 그래가지고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 보자. 우리가 보통 지구 시스템에서 상호작용 보자. 지구 시스템 상호작용에서 첫 번째, 지구 시스템은 각고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러니까 어느 한 권역에서 발생하는 현상은 다른 권역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지구 시스템에는 그냥 우리가 보통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까지 포함하네. 그리고 더 포함하면 외권까지 포함하네. 근데 이들끼리는 서로 상호작용,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한 권역에서 발생한 변화는 다른 권역에까지 영향을 미쳐. 이해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 사이에는 끊임없이 물질과 에너지 이동이 일어난다. 이러한 과정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나고,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난 자연현상은 지구 시스템의 여러 권역에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두 권역 사이에 상호작용으로 한정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해됐지? 이해됐지? 얘들아? 됐어? 좀만 쉬어. 좀만 쉬어.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현준아? 시원이는? 없지? 또 이거 안 찍었다. 아이. 잡아라. 이제 지구 시스템에서 에너지 흐름을 받고, 이제 지구 시스템에서의 물질의 순환을 보자. 즉, 이 말은 뭐야? 물질이란 건 새로 생겨나거나 소멸되는 거 아니야? 그 총량은 그냥 돌고 돌 뿐이지, 그 일정하다. 첫 번째, 물질의 순환에서 물의 순환이 있어. 지구상의 물은 새로 생겨나거나 소멸되는 거 아니야. 그 총량은 항상 일정해. 단지 상태가 변하면서 지구 시스템을 돌고 돌 뿐이야. 근데 이때 물을 순환시키는 원동력이 누구다?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에너지. 참아라. 이렇게 되죠. 태양이 있으니까 비교해서 뭐가 돼? 물이 증발하지. 액체에서, 물에서 수증기로 내요. 열을 흡수해요. 열 에너지를 흡수해요. 위에 올라가니까 추워져. 추워지니까 이제 얘가 열을 방출해가지고 수증기가 물로 응결이 돼. 열을 방출해.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구름이 되는 거야. 구름에서 눈비가 내려. 그리고 다시 바다로 가잖아. 이런 식으로 물은 뭐 할 겁니다? 각 권역을 돌 뿐이지
순환할 뿐이지 없어지거나 새로 생겨나지 않는다. 이해됐어? 자, 물의 순환의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다. 물은 시스템의 각 권역을 이동할 때 에너지와 함께 이동하면서 지구의 에너지 평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물의 순환 과정은 수권의 물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여 증발해 기권의 수증기가 된다. 이 수증기는 응결하여 구름을 만드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비나 눈의 형태로 직권과 수권으로 이동한다. 지표로 이동한 물은 생물의 생명 유지에 이용되고 풍화 침식작용을 일으켜 지형을 변화시킨다. 또한 물의 일부는 증발하여 다시 기권으로 이동하고 식물에 흡수된 물은 증산작용으로 다시 기권으로 이동한다. 이해됐지? 이처럼 물은 돌고 돌 뿐이야. 넘겨. 130페이지. 물수지 평형을 보자. 물수지는 뭐냐면 우리가 수지 맞네, 수지 타산이 맞다 그랬지. 이건 뭐냐면 들어온 양하고 나간 양을 따지는 거야. 그 수지 평형이라는 건 들어온 양하고 나간 양이 어떻다? 똑같다는 거야. 봅시다. 물수지 평형에 봐봐. 자, 물수지라는 건 옆에 나왔어. 봐봐. 어느 영역에서 물의 유입량과 유출량을 비교한 결과를 말한다. 물수지가 마이너스 값이면 해당 영역의 물 총량은 감소하고 플러스 값이면 해당 영역의 물 총량은 증가하는 거야. 평형이란 건 들어온 양하고 나간 양이 어떻다? 똑같다는 거야. 근데 육지, 바다, 대기에서 각각 물수지 평형을 이룬다. 즉 육지, 바다, 대기는 물의 유입량과 유출량이 어떻다? 같다는 거야. 자, 만약에 예를 들면 얘들아 이게 강수량하고 증발량이 야 물수지 평형에 영향을 주는 게 강수량하고 증발량이야. 그러면 만약에 증발량은 육지하고 바다 중에서 누가 많을까? 당연히 바다가 많겠지. 왜? 바다가 표면적이 높잖아. 당연히 바다가 많다. 그리고 강수량은 누가 많겠니? 육지하고 바다 중에서 바다는 그러니까 광수량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봐봐. 바다는 육지는 증발량하고 강수량 중에서 누가 더 많아? 강수량이 더 많아. 근데 바다는 증발량하고 강수량하고 누가 더 많다? 증발량이 더 많다는 거야. 옆에 봐봐. 자, 바다와 육지의 증발량과 강수량 볼게요. 바다와 육지에서 물이 얻은 양하고 유입량하고 유출량하고 이런 양은 같지만 바다에서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고 육지에서는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다. 육지는 봐라. 유입된 양이 만약에 90이야. 90이야. 근데 강수가 90이야. 근데 증발량은 60이야. 누가 많니? 강수량이 더 많지. 근데 또 바다로 흘러가 버린 양이 30이야. 그러면 봐라. 90이고 육지는 예를 들면 강수량이 90이었어. 증발량이 60이야. 그리고 바다로 30이 나가. 그러면 합이 이런 양, 얻은 양하고 이런 양이 어떻다? 똑같아. 자, 그 다음 봐라. 바다는 봐라. 강수량이, 증발량이 120이야. 근데
강수량 90밖에 안 돼. 근데 육지에서 유입량이 있지. 똑같네?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그리고, 야, 이제 봐봐. 대기는 봐봐. 대기는, 얼마야? 저기, 육지에서의 증발. 육지에서 증발. 60이고. 여기 90이야. 그럼 150이지. 150이지. 근데, 자, 그리고 150이니까, 얘가 그러면 150이고, 얘가 강수가, 210이지. 210이잖아, 여기가. 90 플러스 120이잖아. 그럼 유출량이 210이야. 근데 얘는 강수가 60하고 90이고, 또 여기가 60이잖아. 그럼 얼마야? 총. 210이잖아. 그러니까 똑같잖아. 이해됐어? 이해됐지? 그래서 각본은 유입량하고 유출량이 물수지 평행이야. 그러나 이제 증발량하고 강수량은 바다는 증발량이 많고 육지는 뭐가 많은 거야? 강수량이 많은 거야. 이해됐지? 좀만 쉬어. 좀 커. 그거 옆에 거 누르면 돼. 아이씨. 여기 있잖아, 여기. 자, 봅시다. 이제 탄소의 순환이 있다. 탄소도 이제 순환한다. 물질이다 보니까. 배고파? 배고프 말해. 저기 미니 햄버거 하나 있어. 자, 세 번째 이제 두 번째 탄소의 순환입니다. 탄소도 물질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순환한다. 근데 탄소 같은 경우는 그 각본에 분포하는데 다양한 형태로 분포한다. 지구 시스템에서는. 자, 직권에서는 직권에 거의 99.9%가 다 있어. 뭘로 존재한다? 석회암 형태로. 탄산칼슘 있지. CaCO3. 그리고 또 화석연료로 존재해. 여기가 거의 석회암이 99.9%야. 봐라. 직권에 봐라. 직권에 거의 99.9%가 존재해. 직권에. 옆에 봐. 보충자를 보면, 자, 봐라. 130페이지. 탄소의 분포 비율은 지구 시스템의 각 권역에 분포하는 탄소량은 직권이 99.9%, 수권이 0.05%, 생물권이 0.003%, 기권이 0.001%다. 그리고 직권에는 탄산형 광물 주로 석회암 형태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화석연료. 기권에는 뭘로 존재하니? 이산화탄소. 그리고 메테인이나. 그 다음 수권에는 봐라. 수권에는 뭐야? 탄산수소 이온이나 탄산이온.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생물권에는 유기물이 옵니다. 뭐야? 유기물이 뭐야? 탄단지지?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 이런 식으로 존재한단 말이야. 이해됐지? 이산화탄소나 탄산이온이 물에 없어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물에 없지. 그러면 탄산이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게 이온화돼.
탄산수소 이온이 이온화돼가지고 탄산이온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수권에는 이걸로 분포하지. 이해됐어? 그러면 보자. 이때 탄소의 순환을 보자. 탄소의 순환을 보자. 탄소의 순환을 보면, 자, 탄소는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순환하여 그 과정에서 에너지 흐름도 같이 나타난다. 봐봐. 첫 번째, 기권의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을 통해 생물의 유기물로 저장되지.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가는 거야. 호흡은 생물 호흡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기권으로 방출한다. 그러면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3번 봐봐. 화석연료의 생성은 생물체가 직권에 매장되며 오랜 시간이 지나면 열과 압력을 받으면 화석연료가 돼. 그러니까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가는 거야. 4번은 뭐냐? 화석연료의 연소야. 직권에 화석연료가 연소하면 이산화탄소로 기권으로 방출되니까 직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거야. 5번은 화산활동인데 지구에서 화산 폭발로 화산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가 기권으로 방출돼. 그러면 직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거야. 이것도. 그리고 이제 방출이 있어. 수권의 탄소가 이산화탄소 형태로 기권으로 방출돼.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높단 말이야.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지. 그러면 이 수권에 물에 녹아있던 탄산이온이나 탄산수소 이온이 이산화탄소 형태로 밖으로 빠져나와. 그리고 이제 수온이 낮으면 오히려 녹아들어가, 이산화탄소가. 그러다 보니까 방출은 수권에서 기권이다. 용해는 기권에서 수권이야. 기권의 이산화탄소가 해수에 탄산이온이 된다. 즉, 봐봐. 최근에는 뭐가 많이 일어날까? 방출이 많이 일어날까? 용해가 많이 일어날까? 최근에는 대기에서 해수로 이동하는 양이 점점 많아져갖고 해양 산성화가 나타난다. 왜? 이산화탄소 양이 기권에 많아진단 말이야. 온실효과, 화석연료의 연소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권에서 수권으로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갖고 해양이 산성화된다. 이해됐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회암의 생성이다. 석회암은 해수의 탄산이온이 침전되거나 석회질 생물체의 유해가 가라앉아 직권의 탄산염으로 저장된다. 그러면 이건 수권이 직권으로 가거나 생물권이 직권으로 가는 거야. 이처럼 탄소는 여러 권역을 돌아다닌단 말이야. 이게 탄소의 순환이다. 옆에 보자. 석회암의 생성. 해수에 녹아있던 이온들이 결합하여 형성된 탄산칼슘이 해수에 가라앉아 탄산염을 형성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석회암이 되고, 석회질 성분을 가진 생물체가 조개, 산호 등이 잔해가 해저에 쌓여서 석회암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보자. 마지막 제일 밑에 13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지구 시스템의 균형이 있어. 봐봐. 화산활동과 같은 급격한 변화는 일시적으로 지구 시스템의 균형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지구는 상호작용을 통해 다시 균형을 찾는다. 근데 최근에는 산업발달로 인해 인간이 문제야. 인간 활동에 의해 지구 시스템의 균형이 깨지고 있으며 이를 나타내는 다양한 현상이 증가한다. 뭐야?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 면적이 감소하거나 남극의 상공에 오존을 해양 쓰레기섬 등이 생긴다. 인류를 비롯한 생명체의 존속을 위해 지구 시스템을 최적 상태로 보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존홀은 뭐냐? 남극 대륙 상공의 성층권에 오존의 농도가 매우 낮아져서 마치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다. 이 오존홀이 커지면 뭐가 문제냐면, 얘가 뭘 흡수해야 돼? 자외선을 흡수해야 되는데 자외선을 흡수 못하니까 자외선의 지표가 노출돼 버려. 그래서 남반구의 봄철인 9월에서 11월에 대체적으로 커진다.
오존의 형성의 원인은 인간이 활동으로 배출한 CFC 가스, 프레온 가스. 요새는 이제 프레온 가스 안 써. 왜? 이 한 문제가 올라가고 오존을 10만 개를 갖다 분해해버려요. 그래갖고 안 써. 근데 올라가는데 10년 걸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프레온 가스 안 써. 이것 때문에 131페이지 한번 풀어봐. 얘들아. 다 했니? 자, 보자. 자, 보면 1번에 태양에너지, 2번에 풀어.
자, 보자. 보면 다 풀었어? 유진이? 풀어. 괜찮아. 자, 1번에 태양에너지, 2번에 평형, 3번에 태양에너지, 4번에 자멸, 5번에 평형, 그 다음에 6번에 직권, 7번에 일정이야. 자멸이라는 건 잠재된 열이야. 그리고 1번에 공 XX, 가가 니은, 나가 디귿, 다가 니은, 그 다음 라가 기역, 마가 기역, 그 다음 3번에 X공, 4번에 기역 미연, 5번에 000X, 1번에 리얼, 2번에 디귿, 3번에 니은, 4번에 기역. 자, 135페이지까지, 137페이지까지 숙제 다 하고 있어? 했어? 오늘도 해. 남아서 좀. 그리고 이제 138페이지 직권의 변화와 영향 보자. 변동대하고 탕구조론이니까 변동대하고 탕구조론을 보자. 변동대는 뭐냐? 지각 변동. 지각 자체가 지구가 겉부분이지. 지각이. 근데 여기서 지구 겉부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현상을 말하는 거야. 화산, 지진, 조산운동. 조산은 뭐야? 판과 판이 부딪혀갖고 산을 만들어 버리는 운동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각 변동이야. 근데 이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나는 걸 점을 찍었더니 마치 선처럼 돼. 이게 변동된 거야. 이게 지진에 의하면 지진돼. 이게 화산에 의하면 화산된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조산이 자주 일어나는 곳을 점을 찍으면 그게 조산된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따라서 첫 번째 변동대가 있다. 변동대. 변동대는 뭐라고? 선생님 말했잖아, 금방. 지각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야. 화산 활동. 지각 변동이 뭐뭐 있다 했어? 지구 겉부분을 변화시키는 현상. 화산 활동, 지진, 조산 등등의 지각 변동이에요. 지각, 지구의 겉부분을 변화시키는 원인들. 등의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을 우리는 변동대라고 해. 첫 번째, 옆에 나왔지. 조산운동은 뭐다? 138페이지 보충자료에 봐봐. 거대한 스콕 산맥이 형성되는 지각 변동을 말하는데 조산운동으로 형성된 대표적인 산맥이 히말라야 산맥, 알프스 산맥, 안데스 산맥이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지각 변동을 보자. 지구 겉부분인 지각을 변화시키는 원인들이야. 지각의 변형이 일어나는 자연현상으로
화산활동, 지진, 조산운동이 되니까. 즉 지각변동은 뭐에 의한 거야? 지구 내부 에너지의 방출. 갖고 진동을 만들어 보는 거야. 지구 내부 에너지의 방출이다. 즉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이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구의 내부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진동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지각변동이 활발한 곳을 점을 찍어 나타냈더니 좁고 긴 띠 모양이 돼. 그래서 이걸 변동대라고 한다. 그러면 야 화산활동은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지표로 나와서 분출하는 현상이고 화산 분출물은 고체, 액체, 기체가 있다. 화산가스는 기체고 화산 세설물은 고체고 용암은 액체다. 그리고 자 대표적인 게 화산활동하고 지진인데 화산활동은 지하에 있던 마그마가 지각의 얇은 틈을 뚫고 밖으로 분출이 되는 걸 뭐라고 해요? 화산활동이라고 해요. 그러면 화산활동으로 분출되는 거는 화산가스, 기체가 있고 용암, 액체. 이게 용암하고 선생님 마그마의 차이 뭐예요? 마그마가 밖으로 나왔고 화산가스가 이제 빠져나갔지. 그럼 그게 용암이야. 그리고 화산 세설물이 있어. 그리고 지진은 뭐야? 지구 내부에 생긴 진동이 지구를 따라서 퍼져나가는 거. 이게 지진은 지하에 축적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진동이 일어나는 거야. 지진에서 자 봐봐.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진원이라고 해. 원인이 되는 곳이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축적된 에너지가 방출이 된단 말이야. 갖고 그 진동이 전해져. 이렇게 퍼져나간단 말이야. 이랬을 때 진원의 지표의 수직인 곳을 우리는 제일 많이 떨린다 해서 진앙이라고 해. 떨리라 하잖아. 옆에 나왔잖아. 봐라. 진원과 진앙.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진원 바로 위에 지표면의 지점을 진앙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지진도 이제 깊이에 따라 옆에 지진도 나눈다. 옆에 봐라. 보충자료를 봐봐. 얕을 찬자를 써. 진원의 깊이가 얕아. 30km 이내야. 그러면 천발 지진이라고 해. 그리고 30에서 70km 사이야. 그러면 중발 지진. 그리고 깊을 심자를 써가지고 진원의 깊이가 70km 이상이면 신발 지진이라고 해. 300km. 잘못 말이다. 천발 지진은 0에서 70이야. 그리고 중발 지진이 70에서 300이야. 그리고 진원의 깊이가 300km 이상이면 뭐야? 신발 지진이라고 해. 그럼 보자. 잠깐만 있어봐.
빨리 끝나보고. 여러분.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지진 봐봐. 화산 때는 자,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곳을 점을 찍어 나타냈더니 족곡인 띠가 되는 거야. 이게 화산 때. 지진이 자주 발생한 곳을 점을 찍어서 나타냈더니 족곡인 띠 지진대가 되는 거야. 근데 야, 지진대하고 화산대 중에서 누가 더 넓게 분포할까? 지진대는. 왜 그러냐면 화산이 발생하면 폭발이잖아. 진동이 생겨갖고 지진이 무조건 생겨. 근데 지진이 발생한다 해갖고 화산이 무조건 발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누가 더 공통분포나? 지진이지. 그러니까 지진대가 더 넓게 분포하는 거야. 이해됐어? 자, 화산대와 지진대의 분포를 봐봐. 화산대와 지진대는 대체적으로 족곡인 띠 모양으로 분포한다. 그리고 화산대와 지진대는 모두 대륙 중앙부보다는 대륙 주변부에 주로 분포해. 왜? 대륙과 대륙이 충돌하니까. 판과 판이 충돌해서 생기니까. 지진이 일어난 곳에는 반드시 화산 활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지만 비교적 잘 일치한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말했지. 화산이 무조건 발생하면 지진은 무조건 생겨. 근데 지진이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화산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지진대가 더 넓게, 화산대보다 넓게 분포해. 그래갖고 우리 주요 3대, 전 세계 주요 화산대하고 지진대는 3개가 있어.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가 있어. 이게 일명 불의 고리라고 해. 갖고 태평양을 고리처럼 둘러싸고 있단 말이야. 갖고 지진대,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는 태평양 주변부를 따라 분포한다. 화산과 지진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니까 여기를 불의 고리라고 해. 그리고 해령 화산대 지진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의 해저에 발달한 해령을 따라 분포한다. 이게 봐봐. 잠깐. 대서양 중앙이래요. 동태평양이래요. 인도양이래요. 거기 있는 거 있어. 이해됐어? 이게 대서양 중앙이래요. 이게 동태평양이래요. 이게 인도양이래요. 이해됐지? 그리고 세 번째가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지진대다. 지중해에서 인도네시아에 이르는 그걸 넣어서 봐라. 분포하고 대규모 스콕 산맥이 발달한다. 이해됐지? 그러면 봐라. 판구조론이 나온다. 판구조론이 나와. 우리가 자 이걸 보기 전에 뭘 봐야 되냐면 이게 있어야겠다.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못 밝혔어. 이게 제일 처음에 이제 백연호라는 사람이 뭐 판구조론 있잖아. 판구조론이다. 대륙 이동설을 주장했어. 백연호가 대륙 이동설을 주장했어. 근데 이 사람은 대륙 이동의 증거를 밝혔어. 그러나 동태평양하고 동아프리카하고 아프리카하고 남아메리카의 서해안이 해안선이 일치, 퍼즐을 넘쓰지. 이거는 옛날에 붙어있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해안선이 일치한다. 여러 가지 증거를 댔단 말이야. 근데 야, 왜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 갖고 얘의 사진은, 백연호 사진은 전부 다 우라들밖에 없어. 이걸 밝히기 위해 남극이 그린란드라는 거야. 갖고 얼어지는 거야. 죽었어. 갖고 이제 뒤에 누가 이제 렌틀의 대류설. 이게 얘들아, 설은 인정을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야, 남들한테. 인정을 못 받은 거야. 론은 이론으로 정립된 거야. 남들한테 인정을 받은 거야. 증거가 밝혀진 거야. 그리고 홈즈라는 사람이, 셜록 홈즈가 아니라 홈즈라는 사람이 렌틀의 대류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랬어.
그리고 이제 해저 확장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잠수함이 비싸잖아. 그러다 보니까 잠수함이 이동하는 길을 밝히기 위해 음향식 시범 초음파를 이용해서 해저 지도를 완성했어. 그러다 보니까 해저가 확장되네? 헤스라는 사람이 주장했어.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판구조론이 등장했어. 윌슨이라는 사람하고 여러 사람들이 판구조론을 주장했어. 이건 논의잖아. 남들한테 인정받은 거야. 그래갖고 대륙이동의 원동력이 멘틀의 대륙을 밝힌 거야. 이 사람들이. 이해됐어? 그래갖고 근데 판구조론을 봐라. 지구 표면이 여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우리가 퍼즐 맞추듯이 이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갖고 있으면 판들의 상대적 운동에 의해서 화산 활동이나 지진 등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이론이다. 그러니까 지구는 봐봐. 여기 옆에 봐라. 139페이지에 크고 작은 판, 유라시아판, 오스트레일리아판, 태평양판, 코쿠스판, 나스카판, 남극판, 남아메리카판, 카리브판, 북아메리카판, 아프리카판 등등의 여러 가지 판으로 되어 있잖아. 이것들이 판이 상대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진이나 화산 활동과 같은 지각 변동을 일으킨다는 거야. 그리고 직권의 부분은 구성 물질과 구성 성분과 물질의 상태에 따라 아까 전에 말했지. 지각, 멘틀, 외, 내역으로 구분할 수 있어. 그리고 구성 물질의 성질을 기준으로 암석권, 연약권, 하부 멘틀, 외, 내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봐봐. 아까 전에 말했지, 선생님이. 구성 성분과 물질의 상태에 따라, 고체, 기체의 상태에 따라 지각, 멘틀, 외, 내역으로 구분하는데 이제 구성 물질의 물리적 성질을 기준으로 다르게 구분해. 봐봐. 이렇게 대륙 지각이 있어. 대륙 지각은 평균 35km. 그리고 화강암 지역이 있어. 고치 안에 밀도는 2.7g/cm. 해양 지각은 위에도 얇으면 밑에도 얇아. 평균 5km. 현무암 지역이 있어. 밀도가 3.0g/cm. 근데 여기에 멘틀이 있는데 멘틀에 상단부가 있어. 상단. 자, 얘가 5에서 35까지 보았지. 그러면 얘가 상부 멘틀을 이렇게 상부 멘틀이 있는데 최상부 상부 멘틀에 단단한 암석까지가 100km까지가 암석권이야. 이게 뭐다? 이게 뭐야? 이게 판인 거야. 그리고 이게 뭐냐? 100에서 400km까지를 연약권이라고 멘틀에. 왜 연약하다 했어? 부분 용입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부분 용입니다. 멘틀 유무. 부분 용입니다. 그러면 얘가 뭐가 있느냐? 온도 차이가 있어요. 갖고 열대를 해버리는 거예요. 대류를 해버려요. 즉 멘틀의 대류가 멘틀의 대류는 열에 의한 열대류예요. 근데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연약권의 대류다. 근데 이 액체 위에 연약권 위에 뭐가 들어있어? 지각과 상부 멘탈 일부를 포함하는 암석권이 떠있지, 판이 떠있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 멘틀이 대류하면 그 위에 있는 판도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갖고 우리가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라든 대륙 이동을 설명하는 거야. 이게 판 구조론이야. 이해됐어?
봐라. 자, 139페이지 위에 올라와봐. 자, 봐봐. 야, 자, 암석권과 연약권. 암석권은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을 포함한 단단한 층으로서 깊이가 0km에서 100km 구간이다. 연약권은 암석권 아래에 위치하며 깊이가 100에서 400km지. 그러면 요거 판은 뭐냐? 판이 곧 암석권이 판이야. 야, 지구의 겉부분이 암석권은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눠져 있으며 이러한 암석권의 조각을 판이라고 해. 판을 이루고 있는 지각의 종류에 따라 해양판, 해양지각을 포함하고 있으면 해양판, 대륙지각을 포함하고 있으면 대륙판이라고 해. 근데 봐라, 판, 암석권은 지각과 멘틀의 최상부 영역을 포함하는 100km의 두께의 단단한 부분이다. 대륙지각은 해양지각보다 두껍기 때문에 대륙 지역의 판은 해양지각의 판보다는 두께가 두껍다. 그리고 연약권은 깊이가 100에서 400km인 구간으로 판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멘틀이 부분 용융되어 있어서 유동성을 띈다. 즉 연약권은 고체 상태이지만 멘틀의 대류가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옆에 봐. 왜 연약권에서는 지진이 연약권에서는 일어나지 않느냐? 지진은 단단한 강체의 변형력이 쌓이다가 한계에 다다르면 암석이 파괴되면서 발생하는데 연약권은 부분 용융 상태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기 어렵다. 그리고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밀도가 더 큰 까닭은 해양지각을 이루고 있는 현무암은 대륙지각을 이루는 화강암보다 밀도가 크다. 이로 인해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평균 밀도가 크다. 그러면 우리가 네 번째 판의 구분 봐봐. 판을 이루고 있는 지각의 종류에 따라 해양판과 대륙판을 구분한다. 야, 대륙판은 해양판보다 평균 두께는 두껍지만 밀도는 작다. 해양판은 해양지각과 멘틀의 윗부분 현무암으로 되어 있어. 평균 두께는 70km야. 밀도는 크다. 해양지각이 무거우니까. 대륙판은 대륙지각과 주로 화강암이야. 멘틀의 윗부분이야. 100km야. 갖고 밀도는 작다. 그러면 다섯 번째, 전 세계 판의 분포 봐봐. 지각 변동은 주로 어디에 일어난다?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 판의 상대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대와 판의 경계는 일치한다. 판은 멘틀의 대류 영역으로 1년에 1cm에서 10cm의 속력으로 이동한다. 판마다 이동 속력과 이동 방향이 틀려. 그래갖고 판의 경계에서 두 판의 상대적인 운동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야, 멀어질 수도 있고 가까워질 수도 있고 이렇게 어긋날 수도 있어. 그럼 봐라. 여기서 봐봐. 모이는 거는 가까워지는 거야. 화살표가 벌어지는 거는 멀어지는 거야. 이해되니? 지구 겉부분은 10개의 주요 판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에 속한다. 판의 경계에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등의 지각 변동이 활발하다. 그러면 지진 때와 화산 때는 판의 경계와 거의 일치한다. 판의 경계에 표시한 화살표는 판의 실제 운동 방향이 아니라 판 경계에서 상대적으로 이동을 나타낸다. 이때 여섯 번째, 판 이동의 원동력은 판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 에너지다. 연약권에서 일어나는 대류는 멘틀의 대류는 판을 이동시키는 원동력 중에 하나다. 왜? 전적으로는 말 못해. 판 이동의 원동력이 멘틀의 대류다 하면 맞진 않아. 다른 원인도 있어. 그리고 옆에 보자. 주위에 봐봐. 판의 경계가에서 화산 때보다 지진 때가 잘 일치하는 까닭은 판의 경계에서 모든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모든 판의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따라서 화산 활동은 지하에 마그마가 생성돼야 하는데 판의 경계의 종류에 따라 마그마가 생성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해됐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문제 풀어. 제가 질문할 거 있어? 없지? 오늘 여기까지. 여기 갖고 물어.